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이제 4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영업직원, 역량 또는 차별화된 영업직원의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역량인 소통. 지난주에 그 소통의 프레임워크, 소통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설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 질문을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주로 이것을 어떻게 질문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경청, 이거 말고 마지막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 TV에서 봤던 프로그램에서 유대인들의 아이들 교육법에 대한 것이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학교 스승 선생님들인 랍비가 초등학생들 1시간 수업하는 45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14번을 하는 것이 뭐냐? 마다우 셰프라는 거죠. 마다우 셰프는 우리말로는 너 생각은 뭐니? What do you think about it?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수업 시간 중에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한다는 거죠. 네 생각은 뭐니?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유지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매우 좋은 습관.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질문에 익숙하다는 거고 발표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영업 리더들에게 항상 당부했던 것은 뭐냐? 직원들에게 고객을 만나러 갈 때 무엇을 설명하려고 가는 것을 물어보지 말고 너는 오늘 무슨 질문을 하러 가니? 라고 질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업은 첫 번째, 설득력 있는, 영향력 있는, 소통력이 강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이 나온 게 뭡니까? 첫 번째가 curiosity였죠. 호기심이었죠. 호기심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죠. 고객의 고민이 뭔지, 고객이 진짜 풀어야 될 과제가 뭔지, 고객이 오늘 알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을 자꾸 질문을 통해서 아는 거죠.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업 직원들이 흔히 토킹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듣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지난주 얘기했을 때 경청 얘기를 하면 많은 직원들은 그러죠. 그걸 모릅니까? 고객 얘기를 하지 않는데 고객을 얘기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질문이죠.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라는 얘기죠. 질문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기도 캐셔닝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아주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무조건 오픈 퀘스천을 해라 라는 겁니다. 오픈 퀘스천은 과거에는 폐쇄형 질문과 오픈 퀘스천을 구분하면서 과거에는 yes, no로 대답하는 것은 폐쇄형 질문,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은 개방형 질문, 흔히 오픈엔디드 퀘스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단답형으로 또는 예, 아니요로 대답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폐쇄형 질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대방을 설명하게끔 만드는, 유도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제 오픈 퀘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테드라는 것은 여러분 과학기술 어떤 경연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테드라는 용어를 저희가 씁니다. 저희가 제휴하는 회사가 영국, 호주를 베이스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테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테드, 이유는 뭐냐? TED로 시작하는 질문을 해라는 겁니다. 말해 주겠습니까? Tell me, explain me, 설명해 주겠습니까? Describe it,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까? 라는 의미죠. 항상 고객한테 또는 상대방한테 이런 질문을 해라. 뭐를 붙여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줄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왜 그래? 라는 것보다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Why에 tell me를 붙이고 Why에 explain me를 붙이고 Why에 describe it을 붙이니까 달라지죠. 또 하나 뭘 붙이면 좋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새로 위대한 발명을 하기 시작하는 how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직원이 또는 리더가 부장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Describe me, explain me, 설명을 붙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픈형 질문의 핵심은 TED로 시작해라. 근데 그 앞에는 뭐를 붙인다? Why.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진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과학자처럼 탐구심을 갖기 위해서 how로 시작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전혀 다른 대답이 의도가 된다. 저희가 교육 중에 참가자들한테 여러 가지 연습을 시킵니다만, 특히나 두 사람끼리 편을 먹게 하고
짝을 지어서 서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한 사람은 대답하는 형태의 첫 번째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때 유명인을 한 사람은 생각하게 하고 한 사람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맞히는 과정이죠.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물어보죠. 죽었니? 살았니? 남자니? 여자니? 근데 우리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웨스턴 스타일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이 무조건 너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하면은 6번, 7번, 많게는 12번까지 넘어가서 맞추지만 이쪽에 웨스턴 스타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3번 또는 4번 안에 그 유명인을 알아맞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차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폐쇄형 질문이라는 거죠. 남자니 여자니? 오늘 사람이니? 지금 현존하는 사람이 아니니? 운동선수니? 골프선수니? 야구선수니?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단답형을 물어보죠. 우리 어렸을 때도 스무고개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이거다. 한번 단적인 일을 오픈 퀘스천과 크로스 퀘스천, 폐쇄형 질문의 차이를 한번 물어보시죠. 이 조건이, 고객께서 말씀하신 이 조건이 정말 중요한가요? 상당히 중요한가요? 그럼 고객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요, 중요해요. 그렇게밖에 대답하겠습니까? 이 조건이, 고객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면에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전혀 다르죠. 새로운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까? 저희 새로운 제품이 지금 고객님의 요건을 충족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그래요. 아닌데요? 라고 밖에 대답을 더 하겠습니까? 새로운 제품이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밑에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지만 의도를 같이 하지만 우리는 듣고 싶은 게 똑같지만 질문에 따라서 고객의 답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폐쇄형 질문을 개방형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보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고 내 질문이 과연 폐쇄형 질문인지 개방형 질문인지 찾아보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현장에 돌아가시면 내일서부터 하루 지나고 난 뒤에 또는 고객을 만나고 난 뒤에 또는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나는 과연, 내 보스는 과연, 나의 주변 사람은 과연 폐쇄형 질문이 몇 %고 개방형 질문이 몇 %인가, 나는 오늘 개방형 질문을 몇 번이나 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매우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영업직원이 질문을 하는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가죠. 고객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되었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또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보겠다고 딱 갔습니다. 질문을 하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럼요. 고객께서 생각하시는 이 프로젝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리더, 프로젝트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그러십니까? 그 다음 질문 가죠.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곧 정해집니다. 이게 지금 뭐합니까? 우리는 질문을 그냥 점프만 한다는 거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전사적으로 공감대 형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의사결정이 된 겁니까? 질문을 파고 들어가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프로젝트 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분이 프로젝트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고객께서 생각하시는 프로젝트 리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역량,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다른 프로젝트 했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프로젝트 경험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계속 점프인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팔로우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후속 질문을 잘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요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이 벌어지지만 질문을 그냥 점점점점, 지난주에도 리플렉션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점프앤 하죠. 우수한 토론자는 어떻게 됩니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죠. A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 후속 질문을 잘하는 진행자가 우수한 진행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업 직원이 되겠습니까? 후속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잊지 말 것은 뭐냐? 후속 질문은 S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은,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복수라는 거죠. 그죠? 프로젝트 리더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프로젝트 리더에서 들었다. 그럼 끝나지 말고 내가 또다시 프로젝트 리더에 대해서 물어볼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S, 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은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직원들의 질문은 첫 번째는 항상 오픈 퀘스천을 해라. 그래서 TED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앞에 how와 why를 붙여라. 두 번째는 항상 팔로우 퀘스천에 신경을 돌려보면서 계속 하도록 해라. 팔로우 퀘스천은 S를 명심하면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설득의 프레임워크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소통의 중요한 요소가 저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통의 활용 점정이다. 가장 뛰어난 영업 직원, 가장 뛰어난 영업 리더의 또 다른 요소가 바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저희가 짧게는 16시간, 길게는 32시간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한 8분 내로 설명을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죠. 프레젠테이션의 7계명을 저희는 얘기합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르면 나서면 안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차트의 내용도 자기가 발표하는 내용도 모르고 앞에 쓰면 안 되죠. 우리나라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또는 행사에서 원고를 읽고 있는 리더들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런 소통이 아닙니다. 그건 발표죠. 여러분이 고객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내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그것은 소통하는 것이 발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면 나서지 말아라. 1번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프레젠테이션을 누구한테 하는지 명확히 알고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전략회의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발표해라. 참가자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보스만 참석하시는 건지, 여러분들 보스의 보스가 참석하는 건지, 사장님이니까 참석하는 건지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맞춰서 발표를 할 게 아닙니까? 고객한테 제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누가 참석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깊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를 알아라.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 하다 보면 횡설수설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오늘 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가?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을 교육을 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인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하신 건지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지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얻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알아야지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주어진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나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쇼가 끝나는 거죠. 목표를 잃지 말아라. 네 번째 뭡니까? 프레젠테이션은 퍼포먼스입니다. 효과가 중요합니다. 차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표하는 역량도 중요하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가 중요하죠. 차트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어떻게의 의미는 어떻게 컨텐츠를 구성할 것이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어긋나면 벌써 그거는 어긋난 프레젠테이션이 되죠. 프레젠테이션은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프레젠터들은 프레젠테이션의 차트 구성과 전달 수단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양하게 고민하죠. 어떤 아티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서서 마이크만 잡고 불렀던 1960년도의 가수들을 요새 젊은이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많은 아티스트들이 K-팝을 가지고 여기 나가지만 그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뭡니까? 흥미를 유발하죠. 여러분 아는 공연의 신이든 이런 아티스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고객에 호응하도록 만들죠. 흥미를 유발해야 되죠. 프레젠테이션도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프레젠테이션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차트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숙제를 받으면 이런 발표를 하세요. 이런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차트부터 만들죠. 그러지 말고 그 속에 내용의 시나리오를 먼저 정하고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차트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파워포인트 차트를 만든다 이런 거에 익숙하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은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지 않고 에너지를 느끼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지루하고 집중할 수가 없죠. 이 7가지가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요소인데 이 하나하나가 가지고 내포된 의미를 가지고 교육을 잘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관련된 2가지 영역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의 계획 구성이라는 면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2022년도 중국 진출 전략을 발표하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트부터 만드시죠. 작년에 사업계획 발표했던 자료가 어디 있느냐, 중국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쫙 모아서 차트를 만들죠. 그렇게 보통 합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 참가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죠. 기존 자료를 분석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발표 자료를 분석해 봅니다.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참가자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아까 7계명의 두 번째 나왔잖아요. 참가자의 법칙, 청중의 법칙. 참가자가 누구냐? 거기에 오는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지금 나의 발표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제안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만 1번 잊지 마셔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아까 목표를 잊지 마라. 길을 잃지 마라. 나는 왜 하는 건가? 나는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뭔가라는 걸 정확히 분석해야 되죠. 그러고 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구성을 하죠. 어떤 시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서론을 전개하고 본론을 어떻게 풀어 헤쳐나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준비를 하지요. 그러고 난 뒤에 차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차트 만드는 것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참가자를 정확히 분석해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뭔가, 그리고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차트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차트 작업을 하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겠죠? 뭐가 남았습니까? 연습입니다. 대한민국에 요새 노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송혜 선생님이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 한때는 엄청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신문방송에서 때렸죠. 어떻게 시청자들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중간에 땡을 치느냐. 그때는 땡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국 노래자랑은 한 3분의 1이 중간에 땡이었죠. 요새 땡 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방송을 보면 땡 되는 사람 한 분 또는 두 분밖에 없죠. 10%도 안 됩니다. 왜입니까? 노래방이 있어서 연습을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은 잘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뭘 하면 돼요? 연습입니다. 이 지금 사다리가 프레젠테이션의 계획 및 구성, 준비의 사다리입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순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참가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목표를 정확히 해라, 구성하고 차트는 제일 마지막에 한다. 그 다음에 연습을 한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사다리의 높이를 보셔야 됩니다. 이 높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프레젠테이션에 투입되어야 되는 시간을 비율적으로 쪼갠 겁니다. 폭은 잊어버리시고 높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연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아까 모르면 나서지 말아라. 흥미를 유발해라. 자신감 있게 해라라는 7계명의 세 요소가 맞춰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연습이죠. 연습을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내용 및 구성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참가자에 대한 이해가 세 번째죠. 이 세 가지가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성공 요소라고 봅니다. 차트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그닥지 많이 소요돼서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딜리버리 스킬이죠. 이것만 이해하시고 이것만 해도 이틀 동안 연습을 시키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반복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겠지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들 네 가지 특징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이 컨택을 잘합니다. 아까 프레젠테이션 1계명이 뭐였습니까? 모르면 나서지 말아라. 여러분, 유명한 훌륭한 아티스트들, 퍼포먼스를 하는 아티스트의 공통점이 뭡니까? 무대에서 청중들과 눈을 교환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1대1로 우리가 소통할 때는 아이 컨택을 얘기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은 멍하니 허공을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청중과 교감해야 되고 그 시작은 아이 컨택이죠. 그게 1대5든 1대2든 1대100이든 1대1000이든 프레젠테이션도 아이 컨택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훌륭한 프레젠터들을 비디오 동영상을 쳐다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이 항상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청중을 향해 있죠. 내 뒤에 떠있는 차트의 내용을 모르면 프레젠터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뒤를 쳐다보게 되죠. 뒤를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컨택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컨텐츠를 모르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젠테이션 1번이 아이 컨택이다. 두 번째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목소리죠. 보이스는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는 보이스를 구가하느냐. 거기는 세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중간중간에 쉴 것이냐, 어떻게 강조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가 있죠. 소리를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의 보이스 기법,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중요한 딜리버리 스킬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제스처입니다. 손동작이죠. 손을 밑에다 내리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요새 있습니까? 전국 노래장에 노래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 마이크, 한 손엔 액션을 취하죠. 여러분들 TV를 보시더라도 예능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실 거는 뭐냐? 어떻게 제스처를 하는가? 우리가 가장 어색한 부분이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많은 경우에 좁은 회의실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100명 이상이 모였거나 또는 교육장이 넓었을 경우에는 프레젠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해야 되죠. 이동을 한다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넓게 퍼져 있는 고객들과 아이 컨택을 유지하려고 하면 또는 그들의 집중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프레젠트는 이동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딜리버리 스킬의 네 가지 요소죠. 아이 컨택, 보이스, 제스처, 무브먼트. 다시 말하면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 아까 7기명 요소가 되죠. 그죠? 재미있어지죠.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 이 딜리버리 스킬이 강하면은 프레젠터는 자신감이 생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영업직원, 차별화된 영업직원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 정말 큰 주제입니다. 아까 첫날 제가 첫째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넓은 주제인데 그 중에서 소통의 일반적인 얘기와 저희는 리스닝, 그 다음에 퀘셔닝, 오늘 잠깐 프레젠테이션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고객에 따라서 우리 내부에 있는 같이 일하는 여러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너무나 다양한데 거기에 따라 다양한 대응 기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소통 과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영업 직원들이 차별화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스킬들은 다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영업 직원이 어떻게 고객과 신뢰를 쌓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